패키지 디자인이 시대별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미국의 대공황 시대 때 나온 패키지들은 싸게 얼마나 더 많이 찍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 거가 더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정보와 그래픽과 연예인과 캐릭터와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조합해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면, 최근 대두된 이슈를 따지자면 환경 오염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거기다 더 많은 정보를 넣겠다는 건 더 많은 재활용하기 힘든 패키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애프터컬처 대표 김광혁입니다. 저는 다양한 곳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패키지도 많이 하고 있고, 대중들하고 만나고 그 수익을 얻는 부분들은 그 최종적인 작업 자체가 패키지로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첫 회사인 눈디자인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작업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굉장히 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인 헤라라든가 마몽드라든가 밀리, 설화수, 아이오페, 미장센 같은 작업들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도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항상 들리는 코너가 그 치약 코너를 꼭 가보거든요. 왜 가냐면, 제가 그 작업을 했을 때가 2003년 한 2005년 그 정도 작업을 했었는데 메디안 패키지가 아직도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작업했던 그 메디안 패키지들도 아직 볼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마트에 가면은 아직도 남아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눈 디자인을 나온 다음에는 조금 더 편집 디자인이라든가 책 작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때 작업했던 거는 대표적으로 3M 패키지를 작업을 했었고요. 3M 패키지 중에서 그 핸드폰에 붙이는 필름, 그 다음에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데 붙이는 필름 작업들을 했는데, 그게 좀 이제 반응이 되게 좋아서 해외도 수출이 꽤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보지 못했을 패키지인데, 중해제약에서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약품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링거라든가 아니면 영양제 같은 패키지를 전체적으로 리뉴얼하는 작업을 해서 그런 작업도 했었고, 최근에는 플렉처라고 하는 되게 작은 스타트업인데 거기에서 나온 이제 모듈형 퍼즐 패키지 작업을 했었고, 대부분 나오고 있는 책들이 그냥 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책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의 패키지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는 그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패키지 디자인 대부분 생각하실 때 그냥 패키지 디자인이 그래픽 디자인의 한 분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수업도 뭔가 구조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각 디자인 하는 분들이 종이의 겉면 또는 이제 원래 나와 있는 상품의 겉면을 싸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패키지 디자인은 구조부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디자인의 한 4가지 정도 부분이 모두 다 합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디자인 분야긴 한데, 여러분들 아마 UX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UX는 유저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HX라고 하는 이 총체적 경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디자인, 환경 디자인, 그 다음에 UX 디자인, BX 디자인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그 HX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패키지는 마지막에 디자인이 나와서 만나게 되는 공간이 오프라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 패키지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패키지에는 기업의 로고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상품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안에 그래픽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모두 다 여기서 표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 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CI, BI, 슬로건, 일러스트, 캐릭터, 인포메이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거는 모든 분야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후배들이나 같이 있었던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야, 네가 패키지 디자인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디자인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여러 가지를 다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다면은 결국에는 너는 어떤 분야에 가서도 다 디렉션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분야긴 해요. 패키지 디자인이 시대별로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미국의 대공황 시대 때 나온 패키지들은 싸게 얼마나 더 많이 찍을까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7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 거가 더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비슷한 제품들이 있을 때 우리 거가 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정보와 그래픽과 연예인과 캐릭터와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조합해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면, 지금 최근 대두된 이슈를 따지자면 환경 오염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거기다 더 많은 정보를 넣겠다는 건 더 많은 재활용하기 힘든 패키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면 종이를
코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스크래치에도 그 기스가 나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의 디자인 트렌드를 보자면은 그런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가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류의 적이 돼버렸어요. 패키지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패키지 디자인을 기존에 잘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의 과자 패키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박스에 과자가 바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박스에 들어가 보면은 플라스틱 몰드에 비닐에 한번 감싼 과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쓰레기의 배출량이 거의 지금 두세 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은 그런 식으로 안에 있는 상품을 어떻게 포장을 하고 이걸 열었을 때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이것들을 더 고급스럽게 느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은 최근에 이거를 다시 보니까 아니야.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최근에 주부님이라든가 또 이제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죽일 놈이 돼버린 거죠, 이 패키지가. 예전에 이제 좀 그쪽으로 잘한다고 했던 디자이너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거 패키지의 용량을 줄이지? 자, 용량을 줄인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있어요. 어떻게 이득이 있느냐? 자, 우선 배송비가 싸져요. 우리가 기존에 나오는 패키지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컸거든요. 과자 패키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과자 패키지는 점점 커졌어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다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비닐에 싼 과자 하나만 있었지만 나중에 나온 것들은 상자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자, 상자 안에다 넣으면 패키지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덩치도 커지고 화려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외면적으로 성장을 해왔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성장을 해야 되는 게 패키지가 작아지고 타이트해지고 그래픽 요소도 심플해져야 되고. 왜 그러냐면 크기가 작아지면 배송비가 싸져요. 적층을 했을 때 공간을 덜 차지해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인 디자인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미니멀리즘으로 가고 있는데 이 패키지도 그 미니멀리즘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은 사실은 무언가 내가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공간을 좀 더 심플하게 가꾸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패키지들이 그렇게 좀 어느 공간에 쌓여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받았을 때 배송을 할 때 좀 더 작아진다면 좀 더 심플해진다면은 안 어울리는 공간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버려졌을 때도 더 적은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겠죠. 앞으로의 그 패키지의 방향성은 좀 더 심플하고 미니멀리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옛날의 기억이긴 한데 저 대학교 때 교수님들하고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교수님들하고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수업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친환경 패키지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게 이제 거의 한 20년 전인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비닐이 들어가는 포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종이를 접어서 지기 구조로 만드는 형태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종이탈 만들잖아요. 그래서 종이탈 모양으로 이렇게 잘 만들면 플라스틱처럼 몰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식품 패키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해외엔 이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걸 디자인을 싹 해가지고 자료 모아서 보여드리니까 교수님이 그건 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포장 디자인이 아니야. 포장 디자인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십니까? 해외는 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이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네가 만든 형태는 이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게 지금 국내에 공장이 없는데 공장을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장이 늘어나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새로운 공장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 패키지를 만드는 가격이 상품의 가격보다 비싸면 네가 말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의미로서는 좋지만 네가 당장 졸업해서 해야 되는 디자인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 딴에는 되게 답답했죠. 답답해서 그 교수님한테 그렇다면 결국에는 패키지 디자인이 지구에서 없어지는 게 지구가 좀 더 환경에 맞는 디자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그때 되게 좀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은 맞는데 패키지 디자인이 없어지면은 과연 상품은 누가 홍보할 것이며 이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어떻게 포장해서 보여줄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20년 전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컴퓨터용 제품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종이 몰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샐러드라든가 이런 걸로 만나는
그 그릇 중에 좀 비싼 것들은 대부분 다 종이 몰드를 압축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뭐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생각했던 부분들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계기가 되고 있죠. 가장 또 제가 존경하는 카림 라시드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그 심사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부끄러운 작업을 하면 안 되겠다. ADP 패키지는 애플이나 최고급형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그 직각으로 되어 있는 V컷을 사용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기존의 ADP 패키지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ADP 패키지는 가격차가 5배가 나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거기 재활용 마크가 붙어 있으면 친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재활용은요, 그냥 이거를 다시 가공해서 쓸 수 있는가, 비닐을 다시 우리가 녹여서 다시 비닐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아시안 디자인 프라이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 환경 문제, 아시아의 환경 문제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비싼 소재인 종이들이라든가 비싼 방식의 접지 방법, 구조 설계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패키지로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감동을 받을까? 이 패키지도 뚜껑의 높낮이 때문에 받을 때 감성이 달라지거든요. 뚜껑의 높이를 어떻게 할까? 소재를 어떤 식으로 적층을 해가지고 할까는 제작하는 곳에서 맡아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내용들은 뭐 종이의 색상 결정, 그러니까 종이도 같은 붉은색이라고 해도 완전 빨강색 또는 다홍색, 거무죽죽한 붉은색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색깔들 중에서 여기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스피라 레드라고 하는 색깔을 골랐고요.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 패키지를 보시면 모서리가 꺾이는 부분이 완벽하게 각이 직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과자 패키지를 보시면은 모서리 부분이 약간 동그랗게 알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알값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종이가 그렇게밖에 꺾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끝에 부분을 직각을 주는 걸 V컷이라고 하거든요. 안쪽을 V 모양으로 잘라서 맞닿는 부분이 겹치지 않게 해서 완벽하게 그 직각을 잡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ADP 패키지는 애플이나 최고급형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그 직각으로 되어 있는 V컷을 사용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기존의 ADP 패키지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ADP 패키지는 가격차가 5배가 나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패키지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는 패키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디자이너들이 받을 패키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환경을 생각할 수 있고 더 멋있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구조가 좀 타이트하게 좀 퀄리티 높게 작업을 하면서 신경 쓴 것만큼 아마 패키지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받았을 때 아, 이게 진짜 그 디자인 어워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해서 아마 받는 분들은 받으셨을 때의 만족도, 열었을 때의 만족도, 그 안에 있는 구조를 하나씩 들춰볼 때의 만족도들이 많이 높으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 작업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받는 사람한테 선물이 될 수 있는가예요. 저는 패키지를 받는 사람들이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그 패키지라는 게 버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패키지는 디자인이 좋아서 안 버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버리지 않는 패키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한테 레퍼런스가 되고 누군가한테 소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엣지 있는 부분들, 굉장히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ADP 같은 경우에는 메인 컬러가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이 어워드 자체를 색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체적인 색깔을 붉은색으로 가자. 그래서 완전히 튀는 형광색의 붉은색이 아니라 채도를 살짝 낮춘 붉은색을 잡아서 좀 묵직한 기분을 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그 로고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로고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레터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글씨가 같이 표기되는 형식이었다면은 글씨를 써주되 이 크게 보일 수 있는 부분, 사람들이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로고 자체로만 심플하게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로고를 더 적극 활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어느 한 면에 예상치 못한 부분에다가 이 브랜드에 대한 설명, 어워드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어서 찾는 재미, 그리고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작업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패키지를 의뢰를 받아서 하다 보면은 이 의뢰인 분들이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세요. 만약에 전체 예산이 한 100만 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있으면 패키지 디자인을 하거나 뭐 브랜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100만 원 모두를 여기다 다 투입을 해도 모자랄 때가 있는데, 이거를 다 조각조각 내서 사람들이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더 기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걸 넣어주시려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맞죠? 맞아요. 사실 종합 선물 세트 받는 거가 어렸을 때 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더 기쁠 때가 있어요. 더 다양한 과자를 맛볼 수 있고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하고 내 취향에 맞는 것만 가질 수가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브랜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이 독이 될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볼펜을 넣었는데 볼펜의 퀄리티가 나머지보다 훨씬 더 좋다거나 아니면 이게 더
브랜드의 상징성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더 소개를 해줘야 되는 브랜드보다는 여기 들어가 있는 부속물 때문에 그 브랜드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ADP 패키지에 넣으려고 고민했던 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더 패키지에 투입하면 어떨까, 그리고 패키지에 들어가는 구성품의 퀄리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톤 앤 매너에 맞는 하나하나 버리고 싶지 않고 모두 다 갖고 싶은 것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필모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어워드로서 환경으로서도 넣어놓고 안 쓰면은 이거는 오히려 버려지는 것만 못하니까 진짜 갖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책을 펼쳐보고 웰컴 카드를 읽어보고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구성으로 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에 대해서 퀄리티를 우리가 최대한 높여보자. 다른 데서 패키지에 거의 쓰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삼성이나 진짜 애플이나 아니면은 진짜 고급 브랜드, 패션 브랜드 같은 데서 쓰는 소재의 종이를 쓴다, 이 방향을 잡아서 전반적인 좀 퀄리티를 높이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장 또 제가 존경하는 카림 라시드가 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그 심사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부끄러운 작업을 하면 안 되겠다, 귀신같이 안 좋은 부분들을 찾아내실 것이고 좋은 부분들도 찾아내실 거기 때문에 아마 종이를 아니면 이 구조를 만져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또 목표를 잡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봤을 때 아,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받았을 때는 야, 그래도 여기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패키지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카림 라시드가 이 패키지를 보면서 이거 누가 디자인했지? 라고 정도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그걸로 아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디자인을 할 때 이거 요리랑 같아서 아주 좋은 요리들은 가서 먹어보면 이 재료가 좋으면은 특별한 우리가 조리를 하지 않아도 그 재료에 최대한 그 신선함과 맛을 살리는 거에 충실하면 최고의 요리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로고부터 시작해서 어워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만 더 잘 보이게 살려도 우리는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패키지에서 친환경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거기 재활용 마크가 붙어 있으면 친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재활용은요, 그냥 이거를 다시 가공해서 쓸 수 있는가, 또는 아니면 비닐을 다시 우리가 녹여서 다시 비닐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종이에서의 친환경은 FSC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산림관리협회에서 이 나무를 베서 종이를 만들 때 나무를 무분별하게 계속 베버리면은 결국은 환경이 파괴가 되잖아요. 어떤 관리업체들은 한 번 나무를 베면 거기를 다시 나무를 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FSC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나무를 한번 베면 거기에 다시 새로운 묘목을 심거나 그만큼의 또는 그거 이상의 땅에다가 다시 나무를 심어서 그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환경 프로세스에서 나온 종이만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나무를 가공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짜 정당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환경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FSC 인증받은 종이들은 그 표면에 비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쪽 업계 용어로는 도공지, 비도공지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도공지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종이 중에 비닐이 덮여 있는 종이 또는 반짝임이 많은 종이들이에요. 나중에 그 펄프를 녹여서 다시 재가공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식품 패키지라든가 종이인데 물에 잘 안 젖어 라고 하는 옛날 종이들은 대부분 이 비닐 코팅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책에 들어가는 본문에 들어가는 종이가 비도공지예요.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겉면에 코팅을 안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을 한 종이들이 최근에 나오는 종이들이 많아요. 손때가 많이 묻지 않는다거나 물이 묻어도 좀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비도공지에 좀 고급화된 브랜드들 특징인데, 이번에 ADP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스피라 종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물에 잘 젖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훼손이 심하지 않고 오염에도 좀 강한 종이를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FSC 인증받고 비도공지 중에서는 가장 좀 가격이 높고 또 가치도 높은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쓰레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 쓰레기가 환경 오염시키는 것들이 가중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아시아권 모두가 다 지금 합심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소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공정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고 색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할까 고민을 했다면, 내년에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친환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업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골판지가 모자르게 된 계기는 작년에 뭐 마켓컬리, 쿠팡, 신선 배송식품들이 굉장히 떴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집에서 배송시키는 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배송에 들어가는 그 아웃박스가 다 모두 다 골판지로 돼 있었거든요. 쿠팡에서 한 달에 소비하는 물량이 다른 업체에서는 1년 동안 소비해야 되는 물량의 골판지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판지의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년 10월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골판지 회사가 불에 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량 중에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쿠팡은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기는 해서 괜찮긴 했는데 다른 업계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골판지 박스 대부분 우리가 받는 배송 용품의 아웃박스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골판지는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뭐 식품 포장에도 사용하고 있었고 전자제품 포장에도 사용하고 있었고 가구 포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다 다 이 골판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골판지 물량이 동이 나버렸어요. 자, 제일 처음에 어디에 타격이 왔냐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패키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골판지로 디자인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지니까 이 골판지로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못 받게 됐어요. 패키지 회사들 대부분은 그냥 작은 우리가 받고 있는 화장품 박스나 이런 걸 해가지고만 디자인을 사람들한테 의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골판지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디자인도 의뢰를 받거든요. 골판지로 제조되는 디자인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우선 1차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몇 달을 버티다 보니까 어려워졌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디자인 회사 망하는 거 오래 안 걸립니다. 딱 2달만 일이 없으면 회사 망해요. 직원이 많은 경우에 더더욱 그래요. 근데 패키지 회사는 절대 적은 규모로 하지 못해요. 많아야 돼요.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일일이 다 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회사들이 꽤 됐었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디자인 회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쇄소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편집물들 거의 없어졌어요. 책 찍는 것들, 인쇄물들 없어졌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보릿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패키지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패키지만 전문적으로 찍는 패키지 공장들 있잖아요. 하나 둘씩 이제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종이가 있어도 팔아야 되는데 팔질 못하게 되니까 제지 회사들이 조금씩 타격을 입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제지 가격이 작년에도 좀 한 20% 정도 올랐었는데 최근에 30%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도합하자면 50%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종이를 비싼 걸 못 사요. 딴 걸 찾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도 동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종이는요, 국내 생산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었어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국내 생산 물량으로는 부족했고 펄프를 가지고 와야지 국내에서 생산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펄프 수입마저 사실 최근에는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무도 자르기 힘들고 펄프를 가공하기 힘들고 각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선 배송이라든가 이런 배송 물량들이 쇠솟으면서 종이의 사용량이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는 바람에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도 똑같이. 작년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패키지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최근에 얘기를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디자인은 살아남을 것이다예요. 제가 전공으로 삼았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북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좀 희망이 없어요. 예전에 그 초판으로 찍던 물량이 뭐 많이 찍을 때는 5,000부, 잡지 찍을 때는 10,000부 정도 기준으로 잡고 찍었었는데 최근에는 초판 1,000부 찍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의 버릇이 바뀐 게 이 종이책은 매니아만 모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 인구가 반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미 이북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시장이 작아졌죠. 그거 외에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있고 또 그래픽 디자인 중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인쇄물을 만드는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는 작년에 초토화됐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동료와 디자이너들이 다른 길을 찾고 있고 요즘에 만나면 우울한 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잠깐 이렇게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인쇄물 왜 보내? 자꾸 쓰레기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집안을 차지하고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북으로 한 8권 사고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2권만 사고 마찬가지로 홍보물들이 다 없어지고 다 온라인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UX 쪽,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쪽으로 호황이냐? 아니에요. 이미 이쪽으로 너무 많이 유입됐어요. 그리고 이 UX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별한 기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2012년 초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웠어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점점 그것들이 바뀌고 있어서 오히려 더 정보가 간략해지고 더 다양하기보다는 좀 더 통일된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UX 디자인도 이미 트렌드에서 끝에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기존의 걸 좀 더 어떻게 심플하게 해볼까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샘플링이 너무 많아요. 이쪽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총체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부분이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왜? 상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분야의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하다가 안 되면 치킨이라도 튀기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치킨도 못 튀겨요. 싫어해.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치킨집을 하려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로고 고민해. 로고 고민하기 전에 뭔가 좀 더 엣지 있는 그 회사 이름 또는 그 상표 이름을 찾아. 그리고 담는 거 고민해. 인테리어 고민해. 이거 고민만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스타팅이 늦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공하느냐? 아니죠. 치킨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성공을 해요.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이제 회사를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내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가전제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분야는 전쟁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필요한 게 자기가 디자이너긴 하지만 그거에 좀 더 전문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남아있는 건 패키지 디자인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패키지 디자인은 그냥 그래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의 특성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를 했을 때 오차가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다 알아야 되고요. 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려면은 후가공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도 알아야 돼요.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많지가 않고요. 그런 분야들은 제가 볼 때는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예요. 왜? 상품은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패키지 디자인은 현재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걸 좀 더 넘어가고 이제 이 분야에서 제대로 정진해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이 인쇄물에 관련된 일을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 패키지 디자인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디자인부터 한다거든요. 근데 패키지 디자인은 거꾸로 해요. 디자인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의뢰를 받을 때 어디다 쓰는 거지? 어디에 노출되는 거지? 어느 환경에 사람들한테 가장 처음에 만나게 되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조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패키지가 어디에 놓여지는지 다 직접 가보셔야 되고요. 온라인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는 이 그래픽이 들어갈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전 조사라든가 기획 부분, 그 다음에 아이디에이션 부분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패키지가 되어 있는 모듈 안에서 그래픽을 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된 패키지를 가려면요, 이 지기 구조부터 짜는 거가 시작이에요. 이 상품에 가장 알맞은 두께는 얼마일까? 대부분의 그래픽은 그냥 보는 거에서 끝나지만 패키지는 만져야 되거든요. 만졌을 때 만족감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 두께가 둥근 모양으로 돼야지만 내가 잡았을 때 만족감이 크고요. 어떤 것들은 육각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지 어디에 올려놨을 때 더 눈에 띕니다. 가장 마지막이 지기 구조로 완성된 샘플,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패키지 디자인은 그래픽으로 시작해서 그래픽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소재까지 고민하셔야 되고 나중에 사고 나는 부분까지 다 생각하셔야 되고 적층됐을 때 구겨지지 않나, 어떤 형식으로 이어져서 그래픽이 보이는가까지 고민하시는 것이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놀랍다고 생각하는 패키지는 이솝에서 나온 패키지. 이솝은 거기 있는 그래픽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재만 사용하고 있어요. 겉에 비도공지로 되어 있는 회색 종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솝 써 있고 어떤 소재인지 써 있고 몇 미리그램 써 있고 그게 끝이에요. 이솝은 그 디자인을 쓴 지 꽤 됐거든요. 그 디자인 보면서 아, 이게 본질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너무 화려한 패키지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껴있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부분도 있었어요. 진짜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마지막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위치에 가장 정확한 디자인을 넣어서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디자인 보면서도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거는 파브리카라고 하는 영국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 샴푸와 바시 패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최근에 감동받은 패키지들은 좀 더 환경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색상을 사용하더라도 딱 두 가지 색깔이나 한 가지 색만 사용한다든가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어필을 한다든가 마음이 옛날하고 좀 다르게 바뀐 것 같아요. 앞으로 패키지 동향을 생각하자면 아마 신소재 분야가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비도공지 계열, 가공이 되지 않은 종이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내 주변에 있는 어딘가에 쌓여있는 패키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패키지를 보시면요 대부분 비닐이 코팅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또는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비닐이 쌓여있는 종이는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비닐은 쓰지 못할 거예요. 신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타이백이라고 하는 종이가 있어요. 타이백은 듀폰사에서 만든 종이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복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종이로 방역복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타이백은요 찢어지지 않는 종이에요. 구조 자체가 마찬가지로 얘도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긴 하는데 찢어지지 않고 방수가 되고 그 옷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좀 단단해요. 종이 자체가 질기고 그리고 인쇄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을 만들고 필통을 만들고 그 패키지를 만들 때 겉면에 싸는 그 봉투 있잖아요. 큰 봉투 거기다도 로고를 사용해서 이 가방 자체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쓰고 있고요. 타이백은 앞으로 아마 이런 다양한 패키지에도 사용할 것 같아요. 봉투형 패키지 말고도 사발이라고 하죠. 갱판지에 만약에 이런 타이백 종이를
사발을 하게 되면은 패키지 자체가 변색이라든가 틀어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는 종이는 미네랄 페이퍼거든요. 이 미네랄 페이퍼는 나무를 쓰지 않아요. 대리석 채굴을 하잖아요. 부스러기 돌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것들을 잘게 모래보다 더 잘게 다지고 여기에 미네랄 제품을 투입을 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종이처럼 얇아져요. 그리고 종이와 비슷한 그 물성을 갖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미네랄 페이퍼예요. 이 미네랄 페이퍼는 돌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돌종이는요 절대 변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쇄도 굉장히 잘 먹고요.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방수가 돼요. 이 종이를 그 타이백보다 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기가 되게 좋아요.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종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무를 사용하지 않는 종이 계열로 점점 더 변화될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비싸겠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점점 더 싸질 거거든요. 점점 더 싸짐과 동시에 여기에 맞는 인쇄법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다양한 그 가공법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는 지구를 더 푸르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마 이 인쇄라든가 패키지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디자인 경향을 보면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코카콜라가 이런 걸 했어요. 전체 기존에 쓰던 그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유리병을 없애버리고 종이 몰드로 돼 있는 데다가 음료수를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예전보다 유통기한은 짧아요. 유통기한은 짧은 대신에 환경에는 파괴되는 물질이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뭐 변색이라든가 또는 맛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쪽에는 이 종이를 가공을 해서 이 음료수랑 닿지 않게 돼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종이 몰드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고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버려지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종이로 된 몰드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버리더라도 이 환경을 파괴할 물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스킨푸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니스프리 이런 쪽에서는 자연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에 쓰고 있었던 플라스틱 용기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사용자들은 그걸 받으면서 앞으로는 그 고민을 점점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제품들로 유통기한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한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사람들이 그걸 받았을 때 아, 이 업체가, 이 기업이, 이 브랜드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가져가야 되는 마인드가 될 거예요. 왜? 기존에는 우리가 이것을 더 드릴 겁니다. 우리가 샘플을 더 드려요. 또는 우리는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뭐가 더 좋아요 하는 방향이 어필이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점점 더 차별성을 적게 가지게 될 거고요. 들어가는 그 성분도 이게 진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냐, 진짜 뭐 식물 성분을 썼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이 여기서 나오느냐, 또 이거를 버릴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냐, 라이프 스타일이 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의 생활도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패키지 디자인 트렌드에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